제시해주신 논의의 핵심인 진단과 인지의 선후관계, 그리고 법적 정보 제공 의무의 범위에 대해 두 전문가가 나누는 심층 토론을 정리해드립니다. 전문가의 신분은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치열한 논리 싸움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쟁점 심화, 인지의 범위와 정보 비대칭의 법적 책임. 1. 진단을 알아야 하는가, 실패를 알아야 하는가? A. 2018년 당시 상황을 보면 자폐는 논의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평가자는 자폐를 배제한 이유를 매우 상세히 설명했고, 부모가 고용한 사설 전문가조차 의심하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에게 자폐가 있었음을 알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기준입니다. B. 부모의 실제 주관적 인식에만 집중하게 되면 결국 2021년 확정 진단을 받은 시점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가 라는 객관적 기준입니다. A. 하지만 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회의에 참여했더라도 그것이 정보가 결여된 상태였다면 의미 있는 참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B. 문제는 법이 요구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전반적으로 정보가 부족했다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고의로 숨겼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만 소멸시효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응이 지연된 상황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이에게 자폐가 있다는 구체적 진단을 알았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상황 전체를 고려했을 때 교육 프로그램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즉, 진단명이 아니라 교육의 실패 그 자체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2. 평가 의무, 차일드 파인드와 정보 은폐의 경계. A. 저희는 학교가 단순히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충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학교는 의심되는 모든 장애 영역을 평가할 의무, 차일드 파인드가 있습니다. 자폐 증상이 존재한다면 비록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평가 범위에 포함했어야 합니다. 학교가 이 평가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보가 부모로부터 가려진 셈입니다. B. 그것이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신가요? A. 맞습니다. 행정 단계에서는 간과되었지만 사실 기록을 보면 몇 가지 결정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 BASC 평가 점수 리포트에서 자폐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가 있었음에도 부모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2012년 당시 교직원들이 부모에게 핵심 우려 사항을 공유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셋째, 2013년 내부 기록에 즉시 외부 전문기관으로 의뢰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미전달 정보들은 부모가 상황을 오판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3. 법적 정보 제공 의무의 명확성. B. 허위 진술, 미스러프레젠테이션과 법적 정보 은폐, 위드홀딩라는 두 가지 예외 중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법적 정보 제공 위반에 해당합니까? 예를 들어 평가 점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고 계신데 법의 점수를 일일이 설명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A.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정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저희의 가장 강한 논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보들이 누락됨으로써 부모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기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B. 결국 다시 예외 이전 단계인 인지 여부의 문제로 돌아가는군요. 학교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주어 부모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학교가 법이 요구하는 특정 문서나 정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는 법적 기반은 다소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논의의 핵심은 결국 진단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부모가 교육의 부적절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합리적 시점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